저는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는 꼭 이혼을 하시는 게 어떻겠는지를 권해드릴 때가 있어요. 네, 가장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폭력이 있을 때요. 그건 안 돼. 이거는 폭력이라는 건 반드시 가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또 사람이라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시작되지 않아요. 살짝 딱 간을 봐요. 근데 별로 반응이 없어? 또 심지어 나를 쉽게 용서해? 이런 용서 우리가 값싼 용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용서를 시작하면 너무 쉽게 다음번 순서가 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아주 습관적인 외도가 있어요. 그냥 습관적인 외도. 그거는 또 그냥 습관적으로 외도하는 분들은 이건 관계 중독입니다. 관계 중독이라서 이거는 치유의 대상이에요. 치료의 대상이라 병이구나, 병. 그래도 혹시라도 이 사람이 도덕적 실수를 했다 그래도 내가 이 사람하고 살고 싶으면 이때도 너무 빨리 용서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상호 같이 상담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외도를 한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상처받은 이도 아팠기 때문에 또 이 관계가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상담 받으시고. 자, 이혼 숙녀 캠프에서 핵폭탄급 말빨과 매선 눈매로 중년 부부 갈등 다 때려잡는 어둠의 운영. 오늘 라스에서도 사이다 토크 뽐내겠다는 노빠꾸 뚜러뻥 선생님입니다. 이호선. 이호선님. 예. 우리 이호선님이 평소 상담계의 김구라라고 불린다는데. 아무래도 뭐 상담하다 보면 이제 직선적인 얘기를 좀 해야죠. 돌려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담계 김구라라니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김구라 씨가 훌륭해서. 훌륭해서. 그러나 제가 뭐 요새 MBTI 많이 유행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살짝 이제 T 쪽에 가깝죠. 그러니까는 조금 더 이제 차가운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이혼 숙녀 캠프 보시고 저를 자꾸 호랑이 상담가라고. 저 고양입니다. 고양이고요. 지금 알았네요. 네. 왜 고양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저는 사실은 그게 제가 그렇게 막 강력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공감만이 답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 이제 직면할 필요가 공감하다 있어요. 날세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진짜 엄청 딱 짚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매콤하게. 상담할 때도 호랑이 같으시죠? 근데 약간 고양이 같다보다 삭 정도. 시라소니? 삭 정도로. 시라소니. 근데 그 프로는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 숙녀 같은 경우는 근데 다 혼내는 사람들만 있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장훈 혼내, 우리 저 선생님 혼내. 아니죠. 혼을 함께 하는 자예요. 네, 이거 혼낸다기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요새 그 이혼율이 좀 줄은 거 아시죠? 그래요? 이스캠이 시작되고 이혼율이 좀 줄은 게 이제 그래도 우리 집이 저 집보다 낫다. 방송 기점으로 줄었나요? 방송 기점으로 본인들 얘기고. 방송 기점 본인들 얘기고. 정확하게 얘기해줘. 그래도 어쨌든 한몫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이제 뭐 저희 기준입니다. 실제로 저희 그 기준이고. 얘기를 저희 아내도 하고요. 네. 그래도 내가 괜찮은 남편이랑 살고 있구나. 그럼요.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고. 반면교사처럼. 다른 부부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이혼율이 줄었다는 거는 요즘 있잖아요.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헤어지는 분들이 많아서 이혼율이 줄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줄였다면 줄였다 생각. 나도 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나왔다, 호랑이. 근데 저희 김구라 씨하고 제가 나름 또 인연이 있어요. 저물포고등학교 나오셨잖아요. 네네. 저 인천에 신명여고 나왔잖아요. 그러세요? 그 인천 짠물이에요. 근데 제가 연배가 원래는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너랑 비슷할 걸. 사실은 제가 원래는 고향은 강원도 사람이에요. 강원도 대관령 사람이라 이제 어릴 때 별명이 살찐아이디였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갈 때 제가 중고등학교를 이제 인천에서 이제 중학교는 선화여중 나오고 선화여중. 고등학교를 이제 신명여고 나오면서 거기 또 이제 예쁘고 그다음에 이제 똑똑한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죠. 네네네. 똑똑하고. 재물포고등학교 애들하고는 미팅 안 했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격이 안 맞았어요. 격이 안 맞아요. 이거 같으면 모르겠다. 아니,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누가 그렇게 미팅을 공개적으로 합니까? 80년대. 미팅을 좀 했죠. 80년대는 그때는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미팅 좀 하셨어요? 이렇게 옛날에 싸우다가 미팅 좀 약간 했죠. 미팅 좀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재고 애들하고 안 했어요. 그리고 재고는 인천에서 알아주는 명문인데. 당연히 명물입니다. 당연히 명문이에요. 저도 뭐 당연히 좋아하고 또 야구도 유명하고 제가 또 한 가지 이 구라 씨하고 인연이 있는 게 동현이하고도 제가 방송을 여러 번 했죠.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동현이가 그때 이제 애였는데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됐잖아요. 뭐 해병대 갔죠. 예. 그렇죠. 근데 어쩜 이렇게 영민할까? 굉장히 영민하고 말도 굉장히 잘하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DNA예요, 확실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적절치 않게 약간 뭐 이렇게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보이거나 이럴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마치 영감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해요. 아주 느물느물하고 그리고 나서 어른들을 대할 때에도 매너를 잊지 않고요. 끝나고 나서도 깍짓하게 인사가고 저는 사실 이 청년이 나중에 어떻게 성장할까 좀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봤더니 이제 김구라 씨하고 이 혈연 관계더라고요. 예. 제 자식 새끼입니다. 제 자식 새끼예요. 예. 왜 이름이 비슷하지? 했는데 혈연 관계. 그래서 방송 전에 이제 막 인사를 잘 하니까 네.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아이 잘 키웠구나. 우수 청년이에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도 좀 잘 좀 봐주세요. 훌륭한 제보. 네. 제보 화이팅. 자, 이효선 씨가 이혼 승려 캠프에서 인간 회초리로 활동 중이라고요. 네, 인간 회초리로. 정신 좀 바짝 들게 또 해야죠. 그런 분들 또. 제가 했던 말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게 유튜브에 있는데 이게 100만 조회수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래도 좀 약간 등을 긁어주는 것 같은 긁어줘서 좀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게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전에 여러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가불부부라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마치 선생님이 학생 가르치듯이 모든 걸 다 시키면서 본인은 사실은 거의 일을 많이 하지 않고 고가의 외제차를 사고 이제 아내는 사실은 뭐 계속 이제 노래방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그러나 갔다 와서는 삼시세끼를 다 다른 반찬으로 차려야 되는 이런 또 가족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주신 솔루션에 대해서 나는 잘할 것 같은데 내 아내가 잘 못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된다 하길래 제가 했던 얘기가 너나 잘하세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하나 이제 남편이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모든 생계를 다 책임지는데 이 남편이 24시간 소파에 누워가지고 거기서 먹고 토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심각한 알코올 중독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결국은 계속 술만 마시다가 나중에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분이 누워서 자기 스스로 뭐 술을 끊어야죠. 너무 멀쩡히 잘 하는데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정신이냐. 그렇게 누워서 토하는 사람은 누워서 똥도 싼다.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상담 현장에서는 실제 누워서 토하는 사람들 누워서 똥 싸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근데 이게 틀린 말은 또 아니니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 조금 시원하게 생각하셨고 또 한 경우는 이제 쇼핑 호스트를 꿈꾸는 분이셨는데 벌이는 없는데 씀씀이가 많고 이렇게 꾸밈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앉아서 이렇게 우는데 또 감성은 굉장히 풍부한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콱 맺혔는데 이게 화장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그 대본을 붙잡고 이렇게 종이를 붙잡고 그래서 저 눈물이 많아서 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붙이는 거예요. 제가 화장 지워지는 게 인생 지워지는 것보다 낫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네, 뭐 맞는 말이네요. 네. 근데 이렇게 원래 그 프로그램에서는 저희 이제 댓글을 못 달게 돼 있는데 따로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창구를 열어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게 해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 보면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실제 거기에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진짜 지옥에 살다가 저기 가면 빛이 있겠구나. 그 빛 한 줄기 보고 용기 내서 그 자리에 오신 분이에요. 실제 우리 부부 나아지겠다고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전 정말 용감하고 정말 전 존경합니다. 그러니 그분들에 대해서 물론 답답한 심정은 알겠지만 오히려 좀 많이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 또 그 아픔 앞에 너무 그렇게 아픔 위에 더 손 얹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사실 그 심리상담 그 변화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저 보람을 느낀다. 근데 안 바뀌는 사람들도 많잖아. 부지기수 아닙니까? 사실 안 바뀌는 사람이 안 들어먹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 안 바뀌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건 아니에요. 네, 저는 바뀌는 비율이 훨씬 높다. 제 조금이라도 경험으로는. 바뀐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그 망부석 같은 분들이 계세요. 정말 꼼짝도 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10중 8구는 내 문제 내가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마치 그 잉카 제국의 면도칼 하나 안 들어가는 벽돌 같은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얼마나 안 바뀌어. 이런 표현을 쓰겠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고집 센 사람들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고집만큼 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집이 센 분들은 방향 설정만 잘하면 그때부터는 이 좋은 방향으로 또 다른 고집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대신에 이제 이런 경우는 꼭 이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꼭 있어요. 저는 한 크게 3가지 정도는 꼭 이혼을 하시는 게 어떻겠는지를 권해드리는 데가 있어요. 네, 가장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폭력이 있을 때요. 그건 안 돼. 이거는 폭력이라는 건 반드시 가속도가 붙어요. 맞아. 그래서 또 사람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시작되잖아요. 맞아요. 살짝 딱 간을 봐요. 근데 별로 반응이 없어? 또 심지어 나를 쉽게 용서해? 이런 용서 우리가 값싼 용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용서를 시작하면 너무 쉽게 다음번 순서가 오는 맞아, 거거든요. 맞아. 두 번째는 아주 습관적인 외도가 있어요. 그냥 습관적인 외도. 그거는 또 그냥 습관적으로 외도하는 분들은 이건 관계 중독입니다. 관계 중독이라서 이거는 치유의 대상이에요. 치료의 대상이라 그래도 혹시라도 이 사람이 도덕적 실수를 했다 그래도 내가 이 사람하고 살고 싶으면 이때도 너무 빨리 용서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상호 같이 상담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외도를 한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상처받은 이도 아팠기 때문에 또 이 관계가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상담 받으시고 마지막 3번째가 중독이에요. 중독은 너무 어려워요. 이를테면 우리가 도박, 알코올, 뭐 마약, 뭐 이런 것들 속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안쪽의 인생은 마치 깨진 병처럼 완전 산산조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종류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이건 뭐 지옥이죠.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이혼을 권하지 않는 게 결혼은 둘이 하지만 이혼은 가족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순간이 있다면 이혼을 하도 저는 이혼 준비도 하고 이혼식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식이요. 이건 제가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건데 결혼은 다 축가받으면서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이혼은 몰라요. 고통스럽게. 그런데 이 고통의 순간에 이혼 준비 하나도 하지 않고 홧김에 하는 이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딱 이혼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아이를 키우는 문제도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니까 심정적으로도 묶여 있는 상태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미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상담실에 이혼식을 해요. 거기서 성혼 선언문처럼 이혼 선언서도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거 같이 읽고 사인하고요. 반지가 있잖아요. 반지를 서로 빼서 서로 교환하고요. 각자 가져가는 거고. 그런 제자리로 분들은 돌아가는 그래도 거죠. 나름대로 호의적으로 이혼하는 거네. 그렇게 해야 인생의 마침표가 찍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혼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이혼식 하고 나서 이 반지 갖기 싫다고 뭐 버리는 분들도 파는 분도 계시면 아예 건드리기 싫다고 저한테 놓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5년까지 가지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8쌍께 있거든요, 지금. 8쌍께 있는데 원래는 그 12쌍께 있었어요. 그 4쌍권 어떻게 했냐면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건 기부를 했죠. 기부를 했어요. 선생님한테 남자 소개 받고 싶어요. 그러면 괜찮은 사람만 올까? 아유, 그거는 힘들어. 소개는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제가 주례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주례를 한 커플은 이혼한 커플이 한 커플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까다로워 조건이. 첫째, 결혼 예비 학교를 4주나 5주짜리 무조건 수료를 둘 다 해야 되고요. 네, 당연하죠. 그다음에 결혼 전에 결혼 전 상담을 각각 10회. 이 결혼을 딱 한 다음에 100일, 3개월 정도 됐을 때 한 번 와서 저를 만나야 되고 1년 지난 다음에 5회씩 상담 받아야 되고 신혼이 끝나는 4년 됐을 때 10회씩 상담 받아야 되고 이혼할 겨를이 없어요. 그거 다 유료죠? 다 유료죠. 그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겁니다. 주례가 대부분이네. 아니 그러잖아 그 이호선 씨가 이제 심리 상담가신데 직업이 맞지 않다라고 느낄 때도 있죠. 아무래도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상담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몇 번의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담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 도중에. 근데 그건 경우에 따라 이제 우울증이 깊다든지 극단적인 그 경험을 이제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새로운 압력이 들어왔을 때 요걸 이제 고비가 이제 있는데 요 고비를 또 넘기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제가 한 3번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 일이 처음에 딱 생겼을 땐 제가 거의 한 2달 정도로 거의 밥을 못 먹었어요. 제가 약간 머저리 같고 그분이 돌아가신 게 다 저 때문인 것 맞지 같고 못했을까.
내가 이렇게 했다면 이분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계속 복잡하면서 계속 저도 우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첫 번째 일이 있었을 때 저도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었어요. 그럴 것 같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 상담하는 사람들도 자기 무게가 크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 문제가 이렇게 투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좀 덜기 위해서 교육 분석이라는 걸 봤는데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네 잘못이 아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어떻게 내가 뭐 신이야? 그렇게 되지? 최선을 다하시고. 나도 상담 받아야 돼. 그래야 돼. 근데 그런 일들이 좀 있죠. 그럼. 어떻게? 내가 어떻게 다 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호선 교수입니다. 달리는 순환선 이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쇼머리 그냥 미안하다 안 되겠다 하죠. 완전히 갈라섭니다. 하여튼 뭐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또 있고, 예. 근데 뭐 웃긴 일도 되게 많아요. 웃긴 일도 되게 많아서 어떤 분은 내담자들은 오셔가지고 갑자기 나 운동한다고 물구나무를 막 쓰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다음에 브레이크 댄스 배운다고 막 앞에서 막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막 다리 돌려차기 하다가 넘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현장이 정말 요지경이에요. 요지경인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다른 분들이 겪는 고통을 저도 겪는 거고요. 그러면서 다른 분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예.